그래, 잠까지 잔걸이란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지금 두 분이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만난 기간에 비해서 너무 빨리 잠자리를 가졌다는 상황 때문에 자꾸 조바심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돌싱이 된 여성의 입장에서 결국 다른 남자를 만날 때 갖는 마음은 단 하나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좀 더 진지하게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결국 내 과거가 어찌 됐든 간에 나는 지금은 내 남편과 완벽히 돌아선 상태고, 새롭게 남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걸림돌 없이 새로운 누군가와 다시 처음부터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싶다. 그게 나의 간절한 속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성인이 된 이래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거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미 이혼을 했고 난 돌싱이 됐으니까 뭐 남자를 만나는 거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지금 저 말의 논리에 너무 당연하게 숨어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돌싱이니까 이 사람이 혹시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설령 나중에 알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나를 뭐 조건 없이 아니면 계산 없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기대감이 자꾸 이 사람에게 조바심을 만들어내요. 근데 제가 앞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걸 감당한 채 나를 더 좋아하게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만약 돌싱이 아니었고 누군가를 만나 결혼 준비를 해보지 않은 싱글의 입장이었다면은 분명 누군가와 되게 동등하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 편하게 만나는 게 당연해요. 이거는 파혼을 해보셔야 아는 부분일 텐데,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는 것들이 그게 왜?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혼을 하고 나면은 어떤 사회적인 낙인처럼, 아 그래, 내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내 남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든지 간에 나는 결국 파혼을 한 사람이라는 그 꼬리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종의 자기 혐오가 되기 때문에 나를 혐오하는 부분으로부터 도피를 하듯이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사람도 조금과 편견 없이 내가 혐오하는 부분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는 나의 이런 과거를 그 사람한테 납득시켜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아 그래, 내가 돌싱이니까 이 사람은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 이 사람은 정말 나랑은 환경이나 조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런 합리화의 이유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낸다든지 진지하게 만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나 명분에 자꾸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분명 내가 원하는 거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다시 사랑을 해볼 만한 그 기회를 나에게 만들어 주고자 이혼을 결심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을 꼭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혼을 했는지. 그냥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서가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당시에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을 바꿔주고 싶어서 결국 그 이혼을 선택한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단단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미 상황은 다 지나갔어요. 하지만 상황이 다 지나가고 나서 이 나약한 나를 조금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을 무작정 기다리고,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그걸 기다리기에는 우리의 사회적인 시선이 그렇게 너그럽지 못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꼬리표라는 인식이나 선입견, 그런 것들은 당연히 결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심지어 나조차도 그런 선입견은 분명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선입견이 바뀐 것 뿐이지, 그 결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결혼 전 가졌던 선입견과 꼬리표, 그것들은 이미 이 사람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과거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냥, 아 이 사람도 나를 안 사랑해주면 어떡하지? 아 어차피 이 사람은 내 꼬리표 때문에 나를 결국에는 가볍게 생각을 하다 결국 섹스 파트너로 끝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만나면 어차피 될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분명 감당해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그 순간에 법원 법정에서 뭐 정말 용기를 내서 도장을 찍었던 순간에, 우리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순간 용기를 냈었던 것만큼 그 용기가 용기에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저는 재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재회를 하고 나면 그 뒤로는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착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재회도 분명 어려운 건 맞지만 재회를 하고 나서부터가
더 어려워지고 재회를 하고 나서부터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파혼이라는 것도 이혼이라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혼을 한 상태로 어느 누군가와 다시 새로운 사랑을 시작을 했을 때 그 꼬리표가 나를 정말 많이 괴롭혀요.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희아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 꼬리표를 만든 내가 나를 괴롭히거든요. 근데 조금만 제가 컨설턴트로서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 모든 과정이 결국 나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를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누굴 만나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진지한 마음가짐을, 사람을 정말 무겁게 만나겠다는 마음을, 책임감의 깊이를 과연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건 결혼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의 깊이는 땅끝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남자들 중 누군가는 분명 결혼은 해보지 않았지만 그 깊이에 목말라 하는 남자들이 분명 있어요. 그러면 그 남자들의 시선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강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만약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람은 정말 누군가와 정말 간절하게, 정말 깊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해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완벽하리만큼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이상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 선입견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나는 어차피 이 꼬리뼈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순간 내가 남들을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나는 남자한테도 어차피 얘도 똑같을 거야. 어차피 얘도 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분명 이 사람은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뀔 거야. 그러면은 될 것도 안 된다는 말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특히 희한님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순간 희한님이 만들어졌고, 적어도 사랑의 깊이를 보편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뭐 13살이 많아? 조금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13살이 어린 남자가 미쳤다고 희한님을 만나요? 적어도 13살 어린 남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여성스럽게 느끼니까 본인을 여자로 보고 잠자리를 맺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사람이라고, 이런 팩트적인 부분은 간과한 채 내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만을 봐요. 두 분이 지금 만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제가 예상을 했던 대로 통상 길어야 한 달 반일 거예요. 길어야지. 근데 남녀가 서로에게 진지한 마음을 갖고 서로가 진중하게 생각을 하는 그 시점은 최소 3달에서 100일 정도는 만나봐야 알아요. 사계절 정도를 또 겪어봐야 되고, 싸우기도 해봐야 되고, 그 사람의 가정사도 들어봐야 되고, 이 사람의 운전대 잡는 모습 또는 부모를 대하는 모습,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진지하게 생각을 할 관계인지 아닌지도 나도 그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데이트 비용은 그 아이가 되려 더 많이 내는 편입니다. 제가 상황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요. 제가 그 남자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같은 남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데이트 비용을 남자 쪽에서 더 많이 낸다는 거는 남자답고 싶다는 거예요. 본인이 더 나이가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딴에는 내가 13살이라 어리니까 누나가 나를 완전 어린애로 보면 어떡하지?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돈을 내면은, 내가 조금 더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나를 좀 더 남자로 느끼지 않을까? 이런 앳된 마음에 있어서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남자로 봐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희한님. 제가 뭐 희한님이랑 인생에 상관 있는 사람은 아닐 수는 있겠다만 감히 주제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를 갉아먹진 말아야죠. 나를 위한 선택을 앞서도 하셨던 것만큼 용기를 낸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용기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는 잠깐 제 비하인드 이야기지만 저도 와이프를 만나면서 제가 와이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니,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걸 후회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와이프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어렸을 때 저는 쓰리잡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새벽에 출근을 하고 오후까지 또 일을 하고 또 자정이 넘어서는 웨이터 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 가정사 때문에 좀 힘들게 살았던 제 과거가 있었지만 제 와이프의 가정사나 배경에서는 조금은 우리나라의 룸사롱 가는 그 어떤 남자들의 문화, 미개한 조금 저렴한 우리나라의 성문화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굉장한 혐오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저의 어떤 그 이야기가 되게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진이 너가 그 말을 해준 거는 나도 사실 굉장히 좀 갑작스러웠고 놀랬는데 결국 그 과거에 어떤 힘든 시간과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유진이 너가 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너와 내가 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같이 우리가 있는 거 아닐까? 그 얘기를 해주는데 뭔가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하면.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오늘의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었더라면 전 적어도 인생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적어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저 역시도 그렇게 후회를 남겼을 때 이 사람과 그렇게 이별을 했다면 저는 계속 자기 연민에 자기 부정에 빠졌겠죠. 제 일을 계속 숨기고 이런 거는 누굴 만나든 간에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말을 했을 때 결국 나한테 마이너스가 돼서 돌아오는구나. 그럼 결국 나는 나를 숨긴 채 자꾸 이 사람을 의심을 하겠죠. 이 사람은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일까? 그러면 어떡할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전부를 못 받아들여요. 이 사람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나도 그 사람을 선별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연애와는 또 다른 되풀이 되는 그 관계가 여전히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희아님이 오늘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뭐 나이가 몇 살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3살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걸 말씀하신 걸 보면은 최소 36살 정도는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을 갖고 지금 어떻게 관계에 집중을 하는 게 그게 정말 내 인생을 위한 선택인지 내 인생을 위한 노력인지 그걸 꼭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남자가 될지 다음 남자가 될지 다다음 남자가 될지 몰라요. 그건 신만이 알아요. 우리 한낱 인간이 알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장담컨대 희아님이 기존에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고수하신다면 저주는 아니지만 저는 0%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점이 바뀌었을 때 가능성은 최소 40% 이상 다시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5천 명 가량의 내담자의 개인사에 듣고 그들의 연애사에 듣고 어떻게 이별을 했고 어떻게 결혼을 했고 어떻게 이혼을 해서 다시 어느 누군가를 만났는지 그 많은 케이스를 6년간 들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사람의 태도가 관계를 바꾸는구나. 그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합니다. 분명 돌싱이라는 문제, 나는 이혼을 했으니까 라는 그 어떤 낙인과 꼬리표의 삶에서 그저 철창 속에 갇히듯이 어느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룹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잘 만나고 심지어는 인기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 같은 문제를 꼬리표를 어떤 태도로 치부를 하는지가 결국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꼭 오늘의 이 짧은 이야기가 만약 오늘의 상황에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